안녕하세요. 헬린 재테크의 메스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벌써 이제 추석을 코앞에 둔 9월 말인데요. 어떻게 추석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면 임대차 3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이 7월 말 정도가 됐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사철로 이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시행 후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알아보고 좀 워낙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후 이사철이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임차인 분들이나 임대인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떤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임대차 3법 시행 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지게 된 데이터는 부동산 지인의 프리미엄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지금 KB 매수 매도 동향을 봤을 때 서울은 아직도 좀 빨갛죠. 그렇지만 8월 달에 우리가 6월 달에 6.17 대책이 발표됐을 때가 지금 139 정도 됐다고 한다면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136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꾸준히 매수세가 감소해서 지금은 92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9월달, 8월 말 9월달에 빠르게 매수세가 감소한 이유는 사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이제 외출이 더 금지가 됐고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매수세가 더 빠르게 감소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이제 매수세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그 시점에 빠르게 그 매수세랑 가격 증감률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찬찬히 알아보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사실인지 한번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이 지금 계속 분위기가 어쨌든 매수세가 제일 약한데 그게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거는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뭐 대전, 경기 이런 애들은 서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지방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강원이네요. 강원은 좀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멈춰가지고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는 아까 전에 부동산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블로그에 다 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블로그 내용이 그럼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실었으니까 이쪽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가격 증감률이에요. 가격 증감률이고, 이거는 가격 증감은 그럼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9월 달까지 전체적인 모습의 가격 증감률을 한번 봤더니 1위가 세종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이 제일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이 서울, 경기 이 순으로 가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증감률이 세종은 21%, 서울은 8%, 경기는 5% 정도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매 가격 증감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전세 가격 증감률이에요.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 지금 매매도 빨갛고 전세도 지금 빨갛게 전국적으로 빨갛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봤을 때는 지금 증감률이 좋고, 세종은 9%, 서울은 4% 정도의 전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볼 자료는 똑같이 매매 가격 증감률인데 제가 기간을 다르게 했어요.
이제는 6월부터가 아니고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의 증감률을 봤더니 지금 순서도 세종, 서울, 앞에도 세종, 서울이었죠. 지금도 세종, 서울이 잘 가고 있고 증감률은 6%, 1%, 매매 가격은 전세는 3%, 1%로 이 한 달 사이에도 가격이 증감하는 게 아까랑 크게 차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매에서는 강원도는 약간 오히려 하락을 보였는데 매매 증감률에서 8월 달에서 9월은 오히려 전세 가격은 똑같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전세가가 더 전체적으로 상승을 모든 지역에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면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를 보면 지금 상승률이 확 줄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상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빨갛던 애들이 지금 노란색인 전북, 경북이 나타났고 강원은 그 8월달 이후로도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전세는 어때요? 경기권에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강원은 여전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 요 밑에 전북, 광주, 전남, 경북 쪽은 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들은 결국 그러면 가격이 보합이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자제돼서 지금 전세 거래 자체도 많지도 않고 가격도 거래가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크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사회적 거래두기가 격상된 이후로 세종, 서울이 똑같이 순위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증감률이 1%, 1.4%, 48%, 0.57%, 전세 가격은 0.66%, 0.61%로 확실히 활동성이 줄어서 이것도 이렇게 상승률이 저하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라고 한다면 사실 이사철이 지금이 피크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볼 건 제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그럼 거래량을 통해서 사실 가격 증감률보다는 거래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더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6월 거래량. 이거는 기간을 정해두고 보는 게 아니라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지금 기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량은 세종, 경기, 대전 순이었어요. 거래량이 세종은 1000, 경기는 33,424, 대전은 3,887, 비율은 343, 250, 226. 거래량이 엄청 많았죠, 6월에. 그리고 전세 거래량도 세종이 645, 경기가 18,547, 대전이 1,628로 비율도 138, 120, 128, 100을 넘어섰죠. 100이 적정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6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17 대책이나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됐겠죠. 근데 6.17 대책이 발표된 이유가 그런 부동산의 거래도 많고 가격이 막 상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토지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올 하반기에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풀리는 자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할 거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뭐 국채라던가 회사채 그리고 그 각종 소상공인이라던가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 그리고 가게에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 유동성이 늘어날 확률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환으로도 대책을 미리 빠르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거래량을 보면 6월이랑 비슷하게 이제 세종이 1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내려왔고요. 부산, 대구가 오히려 대전보다는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봤을 때 세종은 1200,
아까는 1300인데 1200이었는데 비율적으로 362%가 매매가 됐고, 아까 부산은 안 보였었는데 부산이 오히려 6,000건이 거래가 되면서 169%의 비율로 거래가 됐죠. 매매 거래가. 근데 이제 전세 거래량까지 보면 세종은 789로 111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부산은 3,000 세대가 거래가 되면서 2위로 등극을 하게 됐죠. 경기는 아까 거래량이 3만이 넘었었는데 지금 2만으로 줄었고, 전세 거래량도 18,000 정도로 109 정도로 오히려 전세 거래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걸 수치로 보면 수치를 다 기억하기 어려워서 좀 보기 힘드니까 여기 지도의 상에 이제 이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는 어때요? 거래량을 보면 매매가는 전국적으로 다 빨갛고, 전세로 봤을 때는 강원이랑 충남이 보합을 유지하고, 전남은 오히려 빨갛게 유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빨간 거에서 조금 감소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에는 어때요? 매매도 거래량이 줄었죠. 지금 서울, 경기 이쪽으로는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유지되는데 오히려 요 동쪽으로는 매매 거래량이 빠르게 줄고 있는 걸 지도로 알 수가 있고, 전세도 어때요? 똑같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더 줄어든 게 보이죠. 지금 주황 색깔이 노랑 색깔로 변한 지역이 많고, 전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주황색을 거치지 않고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710 대책, 617 대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의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지방들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은 어떠냐? 변화가 더 크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오히려 50% 미만의 지역들이 전세가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지역들은 타 전세 거래량이 빠르게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매매 거래량도 이쪽으로 많이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똑같이 세종은 1위를 지키고 있고, 대구가 위치를 지키고 있고, 부산은 조금 내려갔네요. 세종은 600세대로 매매 거래량이 줄은 게 보이시죠? 300 이상의 비율이 나가 이제 194 정도가 나왔고, 전세 거래량은 940, 60%로 줄었어요. 비율이 100 이상이었는데 지금 60으로 빠르게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를,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은 거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대구도 그렇고, 경기는 아까 어디 있었나요? 경기는 맨 처음에 3만이었는데 아까 2만으로 줄었다가 다시 13,000으로 줄었죠. 얘도 지금 비율이 93%, 100보다 아래로 내려왔고요. 전세도 19,000으로 해서 67%가 지금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을 볼게요. 지금 그 이전까지는 617이나 710 대책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규제 대책 때문에 사람들이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9월은 빠르게 아예 색깔이 아예 없죠. 그냥 파란 색깔로 확 묶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확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고, 아까 순서를 지키고 있던 세종도 사라졌죠. 이제는 세종도 거래가 안 되고, 전남, 강원, 전북 순으로 아까 보여지지 않았던 지역들이 새로이 상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거래가 거의 스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위권을 자리를 잡고 있는 전남, 강원, 전북조차도 거래량이 500건, 600건, 그리고 비율이 45, 41, 반토막 나는 수준 이상으로 지금 거래가 줄면서 코로나의 영향이 이렇게 크게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봤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난 좀 입문서를 먼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건영님의 앞으로 3년 경제를 알아본다라는 책이었나? 어쨌든 오건영님의 앞으로 3년이라고 시작되는 제목의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책이 훨씬 경제를 입문할 때는 경제를 공부할 때 입문하기엔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샤워실의 바보들이란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결국 지금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을 펴므로써 인해 이제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근거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한 이야기가 바로 이 샤워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샤워실에 한 바보가 들어가가지고 더운 물을 틀었는데 트니까 당연히 뜨거운 물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바보가 이제 수도꼭지를 찬물로 급히 돌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쏟아지고 깜짝 놀란 바보는 결국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다시 혼쭐이 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 물만 낭비를 하고 정작 샤워는 못하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던 결과는 얻지 못하고 몸만 젖고 나왔다라는 거를 비유를 들어서 이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 제기한 우화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고용을 위해 온수를 튼 중앙은행이 뜨거운 물인 인플레이션에 놀라서 결국 찬물을 트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찬물을 틀게 되니까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와 실업을 야기하게 되고 이런 위기는 반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결국 그런 책인데 내용은 어렵지만 우선 이 우화를 통해서 요 내용만 좀 이해하고 계셔도 지금 나름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을 펴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던 대로 실업률도 낮추고 경제 상황이 마냥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들고 왔고요. 이로써 이번 영상은 마치고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글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블로그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